오늘은 평소와 좀 다르게 북적북적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프로는 아름답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공감이 가요. 뭐 이제 이런 후기들을 남겨주시고 저한테 하다가 그만두셨잖아요. 근데 실은 저는 마지막 5년은 꽃길만 걸으세요. 네, 받는 만큼만 하자. 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와 이 대척점에 있는 말들이 유행하는 시대예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왜 나쁜 일이에요? 그러면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인 일을 빼놓고 나답게 행복하게 사는 거를 이야기하는 게 가능한가? 진심이 꼰대를 이길 거예요. 최인하 대표님이 평생 동안 쓴 두 번째 책 보여드릴게요. 내가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게 하라. 펴놓고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감히 이거 제가 쓴 책인가? 내가 쓴 책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감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좀 공감을 하게 만드는 책이 좋은 책인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렇죠. 네. 네. 저뿐만이 아니라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꼈을 것 같다고 느꼈는데 제가 감사합니다. 아마 저자가 듣고 나서 정말요 좋아요 뭐 이럴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만큼 공감.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미 책 여러 권 쓰시지 않았어요? 라는 반응을 좀 종종. 그죠? 네. 네. 사실 한 30년 전에 거의 30년 그쵸. 전 31년 전에. 네, 31년 네. 전에 첫 번째 책을 내시고 음, 그리고 30년 만에 책을 내셨어요. 두 번째 책을. 좀 어떤 마음으로 책 준비하시게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책을 씁시다 써야지라고 계약한 지는 7년이 됐어요. 제가 책에도 썼는데.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책방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우선적인 공적인 일은 책방을 잘 운영하는 거여서 이제 우선순위가 조금 밀리기도 했고, 이게 이제 일에 대한 태도, 뭐 관점 이런 얘기잖아요. 네. 읽어보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써놓고 보면 이게 너무 꼰대 같지 않나?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자기 검열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쓰다가 치워놨다, 쓰다 치워놨다. 그러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제가 느끼기에 저는 이제 가끔 이렇게 어깃장을 부리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세상이 온통 한 방향으로 쏠리고 있다고 느낄 네. 때, 그것만 있는 거 아닌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잖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일에 대해서 그런 관점을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한쪽으로 쏠리고 있다라는 얘기는 어느 날인가부터 이렇게 보니까 우리 뭔가를 잘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이런 얘기는 거의 안 들리고 그거 하지마 해도 소용없어. 그거 네 잘못 아니야. 애쓰지 마. 이런 얘기 일색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것이 과연 맞을까? 옳을까? 그리고 당사자에게도 그것이 좋을까? 이제 이런 질문이 저한테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전해보자 그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사실 이 책을 아침에 아, 전 아침 뉴스를 하는데 네. 읽고 나서 딱 프롤로그를 딱 읽는데 이건 내가 너무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프롤로그에서 이 부분만 좀 읽을게요. 네. 애쓰지 말고 열심히 하지 말자라는 주장이 대세가 된 시대에 열심히 하자는 제 말이 얼마나 꼰대같이 들릴지 제가 이거를 읽고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쓰셨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요새 분위기에서는 좀 용기를 낸 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책을 읽는데 대표님은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고 네, 일단 젊은 여성들이 보기에는 성공하신 분이고 네. 근데 그런 사람이 굉장히 좀 단호하게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책 내내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보통 그런 책을 읽다 보면 좀 위화감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런 느낌이 진짜 전혀 들지가 않더라고요. 정말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열심히 하자는 그 말씀의 톤이나 강도는 다른 책들 2배예요. 사실. 네. 그런데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게 어디서 오는 걸까? 잘 알 것 같으면서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저자의 목소리를 듣고 싶기도 했어요.
어떤 마음? 그 추천사를 5분이 써주셨고 네.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지금 현재 제일교회에 있는 분이에요. 네. 제 후배죠. 네. 그래서 이제 책이 나온 다음에 그 친구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하다가 하여튼 뭐 고마워. 근데 너무 꼰대 같지 않디? 그랬더니 얘가 진심이 꼰대를 이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보고 1번 꼰대가 아닌 건 아니구나. 2번 근데 그게 뭐 지시하거나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선배된 자가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해주는 얘기처럼 마음에 닿는구나. 그래서 좀 안도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예. 아, 이렇게 일타 카피라이터들끼리는 카톡도 이렇게 아포리즘처럼 나누시는구나. 그래요? 예. 그 말 너무 멋있고 네. 제가 이 책에서 느낀 아.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이름도 생각나네. 이혜훈 상무님 맞아요. 맞죠? 어. 네. 그게 이제 이런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 이제 꽤 여러분들이 공감이 가요. 뭐 이제 이런 후기들을 남겨주시고 저한테 인스타그램 메시지로도 또 뭐 보내고 그러세요. 근데 그런 반응이 있기까지는 사실은 한동안 애들이 다 꼰대 그리고 들으려 하지 않아. 뭐 그러니까 선배들도 잔소리 해봐야 우리만 손해야. 애들이 싫어해. 하지 마. 다 입을 닫고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후배들도 선배로부터 그런 얘기를 잔소리처럼 듣는 거는 좀 짜증이 나지만 사실 다 방황하고 불안하고 외롭고 이러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좀 들려주면 좋겠는데 가까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바깥에 나와서 멘토 다 이렇게 찾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만나는 관계는 아무래도 이게 일루 상사 뭐 이렇게 얽힌 관계이다 보니까 진심 그대로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은 컨텍스트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관계로는 얽히지 않은 누군가가 그리고 그 사람도 일을 한 30몇 년을 했다는 사람이 자기 얘기도 섞어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뭐 좀 진짜같이 그렇게 들린 게 아닐까라고 저는 짐작해 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게 나는 옛날에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되는 일이면 하지 않았다. 근데 그 말씀을 그렇게 솔직하게 하시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대목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네. 읽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모두 다 그렇잖아요. 아 그럼 우리 모두 다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사실 그런 얘기를 쓰는 게 저한테 이렇게 고민은 아니었어요. 그건 그냥 제가 느끼는 바 그랬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설사 내가 어떤 거를 하는 것이 내가 싫어하는 이에게 보탬이 된다면 한다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보다는 이제 젊으신 분들이니까 생각을 이렇게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그런 얘기를 할 적에 제일 좋은 예가 누군가 훌륭한 사람이 쓴 거를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는 공감이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겪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그냥 인용 뭐 쇼맨십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뭐 솔직 잘못하면 푼수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그런 대목들에서 이렇게 젊은 여성들이 좀 네. 가슴이 팍팍 나도 그런데 나도 그러지 말아야겠다. 네, 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대표님도 책에 쓰셨지만 나는 좀 생산자로 살지 않으면 좀 견디기 힘든 그런 네. 사람이 결국 또 일을 삶의 중심에 놓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네. 근데 사실 비슷한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일이 어떤 면이 생산인지를 모르겠다. 나는 좀 더 멋있는 일을 하고 싶고 나는 좀 더 이렇게 그럴싸한 일을 하고 싶은데 지금의 나는 어떻게 봐도 그냥 톱니바퀴 같아. 라는 지금 심정을 느끼고 있는 좀 젊은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을 이어서 좀 해주신다고 하면. 글쎄요. 톱니바퀴라고 봤는데 그게 톱니바퀴가 아니었구나.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서 같은 업무를 해도 그 일이 뭐라고 정의하는 바는 사람 수만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통념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 받아들여지는 생각이지만
그 대신에 되게 허술하고 얇아요. 그래서 그 안쪽으로 계속 정말이야? 정말이야?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안쪽에는 겉에서 보이는 거하고는 다른 얼굴이 들어있을 때가 덜어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만나고 나면 이거 톱니가 아니었잖아. 의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they say 말고 계속 질문을 던져가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일을 한번 정의해 보려는 노력을 해보시라가 첫 번째. 두 번째는 톱니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럼 평생 톱니만 하다가냐? 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 복사하던 후배 얘기도 네. 썼잖아요. 네. 다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부품인 것 같아 라는 얘기는 어쩌면 주니어 때 그 초년 시절에 하기 쉬운 생각인 네. 것 같거든요. 근데 끝까지 그러진 않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선배들이 보기에, 리더들이 보기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잘하는 사람은 항상 부족해요. 그 진리. 그냥 항상 찾아요. 네. 어디 좀 잘하는 친구 없나? 네. 그럴 때 눈에 들면 톱니로부터 빠져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는 지금도 그러니까 저희가 뉴스를 이렇게 보시는 뭐 메인 뉴스나 네. 뭐 아침 뉴스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짜잘짜잘하게 네. 뭐가 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요새는 많이 바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거를 제가 안 하게 되긴 하는데 상황 따라서 좀 하게 돼요. 근데 저는 사실 저도 이렇게 말하면은 꼰대 소리 들릴까봐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 못했는데 이게 진짜 이거 내가 지금 바쁜데 써야 돼 하고 하다가 근데 제가 모르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예. 네. 완전히 그 틈을 메우는 약간 이렇게 벌어진 틈에 휴지 꽂아 넣는 네. 것 같은 그런 일인데 하다 보면 맞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아직 모르는 말도 너무 많고 맞아요. 그래서 재밌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랑 내가 내일 아침에 쓰려던 기사랑 엮으면 훨씬 낫겠네? 이렇게 되면서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거를 그 휴지 꽂기를 좀 일부러라도 좀 가끔씩 찾아서 해야지 내가 감을 안 잃겠다. 왜냐면 나도 이제 점점 나 편한 기사만 쓰고 내가 좀 잘하는 기사만 쓰려고 하게 되는데 그 생각을 요새 좀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제 그거를 업으로 하고 계신 분은 당신은 어쩌다 하니까 그렇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말이 관점하고 태도다. 똑같이 휴지 꽂기를 하는데 이거를 뭐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하기 싫어. 맨날 뭐 똑같은 거로 끝날 수도 있고, 이게 의미가 있네?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고정관념.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디어를 낼 때도 제일 중요하게 얘기가 되는 게 그 아웃 오브 박스예요. 박스 안에서 벗어나는 거. 네. 이거는 휴지 꽂기 재미없어. 과연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하고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왜 전 국민이 애송하는 시 있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그거는 나한테 이것이 소중하게 오지 않은 것은 내가 시간을 들이지 않은 것들은 소중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보니까 제 얘기에 많은 거가 이게 시간으로 귀결이 되는 거구나. 뭐 그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근데 대표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뭔가 해야 할 때 좀 명분이 필요하고 네. 정의를 좀 근데 제가 이제 대표님 책을 읽으면서 저도 나름 제 업에 대해서 생각은 있지만 딱 좀 이렇게 진짜 본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했더니 생각보다 내가 그런 것을 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하면서 한다고 생각했는데도 딱 이렇게 물어봤을 때 와, 내가 여기까지는 안 하고 그냥 하루하루 넘기고 있구나.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는 일, 내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진짜 깊이 생각하고 박스 바깥에서 생각하는 그게 네. 대표님 이번에 내신 책에 진짜 계속 흐르는 느낌이에요. 뭐 사실 저도 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이러죠. 이런데 그게 저한테 절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그 일을 왜 해? 그랬을 때 재밌으니까 그걸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런 책까지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의미의 인간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채워지질 않아. 그러니까 이제 발버둥을 친 거죠.
그래서 뭐 저는 하는 일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라고 권장은 하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다 그래야 되느냐? 꼭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 일생일 때. 그래서 저것이 과연 약간 과장 보태서 네. 그 하루끼가 어. 세상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뭐 이런 뭐 구절 있잖아요. 비슷하게 그녀는 프로다, 프로는 아름답다라는 카피를 들어본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그 대한민국의 세대를 구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녀는 프로다. 프로는 아름답다. 사랑하는 이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면 대표님의 철학이 바탕이 돼서 나온 카피들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요새 유행하는 말들은 예를 들면 대표님도 책에 인용하셨지만 꽃길만 걸으세요. 네. 받는 만큼만 하자. 네. 이렇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와 음. 이 대척점에 있는 말들이 그런 것 유행하는 같아요. 시대예요. 네. 그래서 말하자면 대표님이 말씀하신 이것들이 뭐 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세가 아니거든요. 네, 마이너예요. 네, 반대로 그렇다면 정말 어쩌면 서로 대화하기가 힘들 수도 있을 받는 만큼만 하자가 확고한 사람과 대화를 하시게 됐다. 네. 네, 그런 사람에게는 그럼 뭐라고 좀 얘기를 어떻게 그래서 대화하고 싶으세요? 네. 질문을 하죠. 이제 거기 안에서도 던지고 있는 질문인데 이제 그분도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쳐요. 법인카드가 오늘 나한테 주어졌다. 야, 우리 오늘 소고기 먹으러 가자. 되게 이제 즐겁게 가요. 그거는 회사 돈으로 결제가 되니까. 자, 근데 이제 회사에 출근해서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낸 시간, 회사 시간일까? 당신의 인생의 한 부분일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이 저한테 뭐 상담을 하러 오거나 혹은 저도 제 문제를 붙들고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될 때 제가 먼저 하는 방법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하러 해? 그거 다 회사 건데 애쓰지 마. 그 질문을 한다는 거는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는. 그분의 박스 안에는 애쓸 필요 없어. 손해야. 회사 거야. 잖아요. 저는 박스 바깥으로 나오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건 뭐냐? 첫 단추는 질문을 해서 그러네? 내가 생각하는 것만 옳지 않을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신이 회사에서 보내는, 일을 하면서 보내는 그 시간이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아닐까? 그러면서 또 나답게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행복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오래도록 하다가 가는 게 일이라고 그래요. 일. 그러면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인 일을 빼놓고 나답게 행복하게 사는 거를 이야기하는 게 가능한가? 근데 이렇게 질문들을 던져보면 조금씩 균열이 생기죠. 그래서 당장 제 앞에서 그러네요. 이건 바라지 않아요. 다만 제가 요구하는 거는 기대하는 것은 헷갈리게 하기. 그래서 여기에 뭔가 뭉게뭉게 막 뭔가가 올라와서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생각을 한번 돌아보게 하기가 제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제가 대표님께 약간 응석을 부리고 싶은 마음으로 사실 준비했던 질문이 있어요. 네. 얼마 전에 이제 몇 명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 옆에 앉아있던 이제 후배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언니는 정말 일을 진심으로 해. 그러면서 앞에 앉은 애랑 약간 눈빛 교환의 순간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순간 되게 부끄러웠어요. 근데 저는 돌아서서 생각을 해도 내가 일을 진심으로 만약에 한다면 저는 진심으로 하긴 하죠. 근데 그래 나 일 진심으로 해. 그 사실이 부끄럽진 않은데 약간 그 순간에 이렇게 일을 진심으로 한다고 들키는 이게 그러니까. 뭔가 쿨하지 않고 뭔가 구닥다리 같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약간 바보가 된 느낌까지도 네. 뭐라 할 수는 없는데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도 저뿐만 아닐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이제 놀라운 건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진심으로 해라는 말이 그렇게 썩 긍정적인 얘기만은 아니구나. 저를 욕하려던 건 당연히 제 옆에서 아니었겠지만 그 뭔가 알아요. 저 뭔지 네.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데 책을 읽고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저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책을 읽고 나서 그게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만 해도 예. 너무 꽃길만 걸으세요 세대가 아니어서 그런가? 그럴 정도로 수도 있고요. 지지를 못 아니면 받아- 그 부분 좀 외로웠던 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 어느새 많지 않아. 그리고 나는 이제 연차가 쌓여서 뭐 리더도 좀 이제 리더 역할도 해야 되는데 보니까 굉장히 사이에 괴리가 많이 생겼네. 이제 이러면서 아니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이 젊은 친구들이 나답게 살고 싶어 개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맨 한참 전부터 부르짖었던 것이 자기 개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미국 사람은 스미스 씨보다 한국인 우리가 훨씬 더 곱절의 노력을 해야 된다. 왜? 우리는 꽤 집단주의적인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한국 사회, 한국 사람들은 배달의 민족이기도 하지만 바람의 민족이기도 해서 바람이 하나 불면 다 글로 가요. 그리고 방향이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 일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 10명이 있는데 다 똑같이 다 다른 쪽으로 가. 안녕 하고 갈 때. 그래서 나는 그냥 일로 가는데 어느새 보니까 나 빼놓고는 다 절로 가.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내가 잘못됐나? 그럼 자꾸 이렇게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왜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이거 내가 너무 저기 꼰대같이 되나? 그런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거와 별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일을 열심히 하고 살고 싶어. 그럴 때 나는 기뻐. 그럴 때 나는 자존감이 느껴져. 라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변이 다 안 그래. 그러니까 그 압력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자기의 뜻을 지키면서 자기답게 살아가는데 다른 미국이나 무슨 프랑스나 영국 사람보다 한국은 훨씬 개인의 노력이, 개인의 의식이 많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제가 책에서도 또 하나 반가웠던 말씀이 막 그렇게 열정 이런 단어 딱히 별로. 근데 그 말도 되게 많이 듣거든요. 일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저도 뭐 예를 들면 저는 정말 선배의 열정이 부러워요. 나 열정 아니고 그냥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 그게 저는 이제 왜 어느 시기마다 이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많이 쓰는 그 말들이 있어요. 그랬다가 어느 순간 보면 또 다 잊어버려. 저희 어느 순간 어느 날 제가 예를 들면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보보스라는 책이 있었고 그다음에 블루오션. 그 무렵의 모든 기획서는 다 보보스와 블루오션으로 점철됐어요. 근데 1년이 지났어. 아무도 더 이상 그 얘기를 하지 않아. 이건 뭘까? 왜 이럴까? 자기 생각이 아니니까 놓는 것도 쉽구나가 이제 제가 발견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얘기를 꺼낸 거는 남들이 다 열정. 저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중들이 많이 입에 올리는 단어는 좀 의심하고 보는 편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they say 통념으로 이 통하는 뜻 이외에 다른 게 이제 저한테 보이기 시작해요. 자, 열정, 뜨거울 열자가 들어가 있어요. 뜨겁다는 거는 뭐예요? 장기적으로 뜨겁기는 어려워요. 단기적인 거, 반짝이에요. 그래서 마치 어떤 일을 이제 해나갈 때 열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단기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을 끝까지 어렵다 그러는데 해내는 사람들을 보면 단기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인생 산다는 것 자체가 장기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열정이라는 말을 별로 그렇게 올리고 싶진 않아요. 일을 열심히 잘해보겠다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마이너가 됐네? 그래서 그 소리 좀 더 크게 해도 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늘어나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이제 담겨 있는 거죠. 꼰대인 거예요. 진짜 슬럼프가 있고 아니면 본인이 진짜 잘 못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거를 스스로 구별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 뭔가를 막 잘하고 있고 잘 풀릴 때는 슬럼프가 오지 않아요. 언제 슬럼프였냐를 이렇게 돌아보면 잘 안 풀릴 때, 해도 뭔가가 잘 안 됐대. 그러면 내가 잘 못하나? 두 번째,
우리 조직은 나한테 페어하지 않아. 이제 뭐 이런 게 막 덧붙여지는 거죠. 근데 그럴 때는 저는 본인에게 시간을 좀 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있었던 회사에서 신입으로 들어가서 그 회사에서 29년 일을 하고 퇴직을 했지만 실은 그 사이에 들랑달랑을 몇 번 했어요. 네. 실제로 사표 쓰고 그만뒀다가 다시 들어가기도 했고 또 한 2달을 임원이 되고 나서도 뭐 쉬기도 했고 아예 1년을 휴직을 한 적도 있고요. 그건 당신이니까 그렇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쉬는 방법이 꼭 이렇게 장기전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여행 얘기를 하면서 누구나 며칠씩 뭐 한 달씩 해외여행 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 자기는 매일같이 짧은 여행의 효과를 내는 방법을 찾아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아이디어를 내시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내려가는 길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뭐가 잘 안 풀려. 이거 슬럼프인 것 같아. 그럴 때는 한번 브레이크를 걸고 자기한테 시간을 좀 주시라. 그래서 돌아보기도 하고 질문도 던져보기도 하고 너가 지금 겪고 있는 게 뭐니? 하고 자기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저는 시간을 갖는 게 우선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는 정말 한번 멈춤이. 그 슬럼프가 왔다는 거는 자기한테 꽤 중요한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우리 개인들이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이렇게 보면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는 거기 시간도 들여야 되고 노력도 들여야 되는데 충분히 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막 일이 바쁘게 돌아가 그러니까 잠깐 할까? 잊어버리고 일하다가 잠깐 에이 이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러면 충분히 본인이 다음 행보를 스스로 납득할 만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행보를 떠밀려서 하게 되면 그 일에 확신도 생기기 어려울 뿐더러 때문에 어떤 또 흔들리는 일을 맡게 되면 이만큼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기 생각을 단단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한번 빼보시라. 대표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책에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좀 휴직을 하신 적도 있고 네. 또 산티아고 순례길도 네. 다녀오셨고요. 그 나는 걷는다라는 책 저 좋아하는데 그 책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두식 교수께서 한 얘기 중에 이 말을 해도 되나요? 총량의 법칙. 네. 그래서 늦고 빠르고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살다 보면 한다는 거죠. 저는 그게 40이 넘고 나서 온 것 같아요. 그 사춘기죠, 사실은. 학생 때는 뭐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순탄하게 지나갔고 40 서너 때부터 이제 막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게 이제 막 파도가 확 저한테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의 출발점은 이제 나한테 내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있는데 우리 업계에서 나이가 든다는 거는 꽤 치명적이에요. 감각 뭐 이런 게 잘 뒤떨어지니까 그 기회를 계속해서 내가 가질 수 있을까? 나 일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일터에서 잘하지 못한다는 거는 저는 참 견디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알아차린 것이 이게 문제의 핵심이 시간이었구나. 시간이 줄고 있구나. 돈은 지금 없지만 앞으로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은 제가 아무리 보톡스를 맞아도 주름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저한테 시간을 늘려주진 않아요. 자, 그러면 그거는 비유를 하자면 마치 추가 수입은 없이 통장에 잔고만 가지고 사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쓸까요? 중요한데 아껴서 쓸 거잖아요. 그 질문을 시간을 바꿔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줄고 있어. 너 그 시간을 중요한데 소중하게 쓰고 있니? 그 질문을 저한테 던졌는데 그러면서 거울을 보니까 눈동자가 흐리멍텅하게 풀려 있는 거예요. 아니구나. 여기서 멈춰야 되겠구나. 자, 그럼 그때 이제 제 나이가 44, 5 막 이럴 때예요. 문제는 현실적으로 40 중반이 된 여자가 이게 지금 10수년 전 얘기예요. 다시 일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 일자리가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더군다나 저희 업계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을 잘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하진 않아가 제 생각이었고 그래서 저를 던져보기로 했어요. 나한테 어떤 일이 오고 제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는지 한 살이라도 늦기 전에 한번 감행해보자 던졌어요.
근데 이제 회사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만두지는 말고 1년 휴직을 하도록 하렴. 뭐 이제 이렇게 갖고 휴직을 한 거죠. 그 질문을 안고 떠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 하나는 걷는 거라고 생각해요. 집중적으로 걷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걷는 거는 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머릿속에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또 좋은 방법이 걷는 거다.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정신의 활동이라고 생각하니까 몸은 가만히 있고 책상 앞에 앉아있는 너 온몸으로 하는 거다. 그거를 이제 한 24, 5일 정도가 됐을 때,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저한테 일어난 일은 생각 1이 들어오고 생각 2가 그거 아니야. 3이 아니 너도 아니야. 그 이건가 아니야. 아 그래 그건가 아니야. 이런 끝에 어느 날 아 하는 순간이 온 거죠. 그 아가 돌아보니까 내가 많이 받았구나. 너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었어요. 나 물론 별로 이렇게 놀지 않고 열심히 했어. 그런데 열심히 한 모든 사람이 다 나 같은 기회를 갖는 건 아니었잖아. 내가 많이 받았어. 그러면 나는 회사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내가 나서서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너 한 적 있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그만두기 전에 네가 할 일이 있구나. 돌아가서 네가 받은 거를 후배들한테 주고 나가. 그래야 네가 도리를 다 하는 거야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숱하게 생각하고 지우고 생각한 끝에 저한테 차오른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를 잡아준 사람이 참 많았구나. 내가 이전에도 휘청거릴 뻔했고 넘어지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어느 선배가 뭐 상사가 혹은 동료가 후배가 날 많이 잡았구나. 그럼 내가 그 역할을 해야지. 그래서 돌아갈 때 이제 마음 돌아가야지. 실은 그만둘 생각이었는데 돌아가야지. 가서 쟁이들은 다 그 시대에 잘 나가는 업종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고 내가 늑다리라고 나한테 관절염약 해주세요 라고 해도 아우 감사합니다 라고 하자. 이건 그 업종 비하하고 싶은 거 전혀 없고 치약 광고 해주세요. 아 네 라고 하자가 제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전한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색깔 그 생각들로 들끓고 있을 때 그걸 좀 멈추고 제가 잘했던 거는 산티아고를 간 게 잘한 게 아니고 어디라도 우선 멈췄다. 그리고 꽤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불안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그 당시에 저한테 제일 중요한 인생의 화두를 붙들고 온전하게 거기에 집중했다. 시간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집중적으로 확보했고 걸으면서 제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돌아올 때는 한 3년만 하고 그만둬야지였어요. 근데 그 이제 6년이 됐고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만둘 때 마음은 또 설명이 제법 긴데 해요? 네. 해도 돼요? 네. 이제 그만두기 한 7, 8년 전에 이제 어느 신문을 보다가 제가 오려둔 기사가 있었어요. 그게 그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 시절에 교육부 장관을 했던 모리슨인가 하는 여성 장관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만둔다는, 사임한다는 기사가 실렸어요. 근데 보통 장관들은 잘려야 그만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발적으로 사임을 했는데 총리가 말렸는데 그냥 감행했어요. 근데 그 사임의 변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어요. 뭐냐? 나는 이 직책을 계속 수행하기에 내가 너무 무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장관직을 내려놓는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멋지고 솔직하고 적확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임의 변으로서. 그래서 내가 이 다음에 그만둘 때 나도 저 이유로 그만두겠다. 내가 쓸 수 있는 한도까지 다 쓰이고 더 이상 내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아 하는 순간에 그만두면서 내가 저 이야기를 하리라.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만뒀던 이제 2012년이 제가 부사장 3년 차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한 1년 전인가부터 삼성그룹에서도 제일교육이 삼성그룹이니까 뭐 여성 CEO가 나와야 된다 막 그런 얘기들이 이제 좀 돌았어요. 언론에도 실리고.
근데 제가 그 이제 여성 임원 중에서는 제일 시니어였고, 그래서 예측하는 분들은 진짜로 여자 사장이 나오면 누굴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돌았죠. 근데 그게 저한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자존을 지키는 방법은 특히 일터에서 내가 제대로 일하고 있느냐,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 나를 고용한 조직이 원하는 것 이상을 내가 해내고 있느냐, 내가 가치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가에 답할 수 있을 때 제가 당당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디지털의 파고가 오면서 광고회사도 굉장히 그 충격을 크게 받는 업종이었거든요. 그럼 그때 제가 이제 부사장이었고 제 2인자였어요. 사장님 빼놓고. 그러면 이제 미래에 먹고 살 거리를 마련해야 되는 게 이제 제 큰 책임이고, 게다가 뭐 얘기하는 대로 만약에 제가 사장이 된다, 그럼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의미하는 바는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저 되게 아날로그적인 인간이고 기술하고 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저한테 던진 거죠. 너 그거 하고 싶어? 잘할 것 같아? 그걸 하는 것이 제일교회에게도 도움이 될까?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너 자신에게도 도움이 돼? 아니, 나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갱년기랑 뭐랑 막 겹치면서 아팠어요. 아팠고 체력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는 저 개인을 위해서도 계속 일하는 것이 좋지 않고 조직에도 별로 긍정적이지 않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는 또 하나의 생각은 많은 조직이 겪는 비극 중에 큰 원인은 그 자리가 요구하는 역량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의 역량이 일치하지 않아서 제가 꼭 그 짝이 될 것 같았어요. 이거는 나에게도 회사에게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럼 저는 굉장히 선택이 쉬웠던 거죠. 명확했던 거죠. 시켜도 안 할 거였고 안 시키면 안 되는 거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한테 때가 왔다라는 걸 제가 명확히 알 수 있었어요. 네. 2번. 근데 그게 뭐 지시하거나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일이 나한테 맞는다, 맞지 않는다. 네. 이거를 좀 할 말이 많아요. 네. 그거는. 얼마 정도는 좀 해봐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그게 걸까요? 그건 뭐 사람마다 다 네. 다르니까 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뭐 올해부터는 뭐 만 나이로 어떻게 된다 그러는데, 만 나이로 치자면 22살에, 또 우리 한국식 나이로 하자면 24살부터 이제 회사 생활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저한테는 차선책으로 들어간 회사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한다 소리는 또 듣기 싫어. 그리고 다른 대안도 없어.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여자를 많이 뽑지도 않았고, 뽑았다 한들 무슨 영문과 출신들을 뽑고. 근데 그래서 이 일터가 나쁘지 않다라는 건 알았는데, 제가 잘하는 것 같지 않아서 이제 스트레스가 되게 심했을 때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수 정미조 씨 있잖아요. 아실까요? 저는 그러니까 꼭 물어봐야 돼, 이제 얘기할 때. 굉장히 유명한 가수였어요. 네네. 그때 당시에. 뭐 그 키도 굉장히 큰, 노래를 아주 잘하는 대형 가수라고. 근데 이대 미술대학인가를 졸업한, 그리고 이제 노래를 하다가 뭐 가수상도 타고 막 이랬는데, 한창 절정인데 이 양반이 그만두고 파리로 공부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우아하는 사건이었어요. 30에. 그리고 그때 당시 80년대 중반에 여자 나이 30 결혼 안 했다? 이거는 막 어른들이 걱정하던 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될지 안 될지도 알 수 없는데 자기네 이미 정상의 가수인데 놓고 가는 거.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용기를 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좋아, 나도 내 일을 일단 30까지는 해보자. 24살, 5살 때인데 내가 지금 이 일을 계속 할지 안 할지는 해봐야 할 것 같아.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리고 저 언니도 저렇게 하잖아. 그래서 30살까지 해보고, 그리고 나서도 아니면 그때 가서 발을 빼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저를 스스로 많이 위로하고 막 이제 이렇게. 또 하나, 프로야구가 82년인가에 발족했어요. 근데 저는 어린애가 이렇게 보다가
아니 저 야구 선수들, 그러니까 프로가 생기기 전에 네. 아니 저 선수들은 그러면 졸업하고 나면 뭐 먹고 사나? 근데 그런데 어느 날 프로야구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봉을 막 많이. 그러니까 내가 다 알 수 없어. 6년이 지났을 때 내가 이건 아닌데 그럼 나이 든 여자가 어떡하지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알 수 없는 어떤 기회의 장이 열릴 수도 있어. 네. 나를 한번 던져보는 거야. 그 제법 당돌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자, 기업은 뭘 투자하냐? 자본을 투자한다. 개인은 뭘 투자하냐? 시간을 투자하는 거다. 근데 대부분 저는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살고 싶은데 제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는 시간을 제대로 투자하지 않은 경우예요. 해봤고, 그리고 또 하나 해봤어도 인턴을 6개월 몇 개월 하고 나서 이거 아닌 것 같아. 그거는 되게 때가 이른 판단이다. 네. 왜? 어떤 일을 해보고 재밌어? 내가 할 줄 아는 것 같아는 사실은 일의 핵심에 좀 가봐야, 그리고 내가 어떤 걸 해결을 했어 라고 해봐야 재밌어, 나 잘하고 싶어, 이렇게 생기는 건데, 사실은 인턴한테 그렇게 중요한 일을 안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고 나서 우와, 이런 네. 경험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재미를 느낄 기회도 많지 않아요. 네.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근데 시간을 들였다고 안 되면 어떡하지? 아니면 어떡하지? 네. 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 불확실성과 그 불안을 나는 뭘로 잠재우지?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여러 군데 쳤는데 제가 제목에 밑줄을 친 거는 처음이에요. 가끔 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치는데, 불확실성은 단단한 소수를 걸러내는 우주의 테스트라고 해서 밑줄 2번 쳤어요. 지금 저에게도 굉장히 좀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위로 이상으로 조금 지지가 되는 제목이기도 해요. 혹시 바빠서 나중에 읽으실 분들이라도 이 말은 좀 수확해 가셨으면 해서, 불확실성은 단단한 소수를 걸러내는 우주의 테스트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기계발서 코너가 아니라면 어떤 코너에 있고 싶으신지, 그리고 특히 이제 서구의 그런 책방들 많은데 네. 직원들이 분필로 네. 완전 다 빼곡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N이 네, 생각하기에 이 책은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그렇게 어떤 책방에 이 책이 놓였는데 그 책방 직원이 분필로 꼭꼭 눌러 쓴 어떤 한마디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을 소개하는 책방 직원의 한마디, 뭐라고 써져 있는 걸 보시면 가장 우와. 기쁠지. 이제 제가 왜 자기계발서가 아니었으면 했냐 하면, 너무 그 질문과 해결책이 가까운 거인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계발서라고 하는 것들이. 네.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거 아니고, 제가 답을 주겠다 아니고, 네. 저는 질문을 던지겠다, 헷갈리게 해놓고 스스로 찾아라,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가능하다면 인문 에세이 같은 데를 이제 저는 바랬던 것 같고요. 서점 직원이 뭐라고 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답을 이렇게 그럼 가름할게요. 어떤 분이 책을 읽고 나서 이제 소감을 올린 것 중에,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어졌어요. 제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게 됐고, 제가 하는 일이 가치 있게 느껴졌어요. 그 말이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수녀님조차. 아, 그걸 말씀하신 분이 수녀님. 네. 뭐 다른 분들도 아, 계셨는데 어느 수녀님이 약간 마음이 좀 아프네요, 갑자기. 본인도 네. 뭐 갈등이 왜 없겠어요. 네. 그분들이 더 그러실 수 있죠. 근데 그러신 분조차 제가 지금 선택해서 오고 있던 이 길이 의미 있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약간 눈물이 많은 편인데 갑자기 그 사람의 마음이 좀 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눈시울이 이렇게 네.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사실 오기 전에 이따가 대표님께 사인 받고 싶어서 내려갔던 그 20대 질문 후배랑 그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어제 그 저희 낮 시간 시사 프로에 그 서울대병원 전종관 교수님이 네. 나오셨어요. 아주 이렇게 소개하고 좀 인사드리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아까 그 후배랑 산부인과 의사는 그냥
그냥 일의 의미를 질문할 필요가 없는 음. 정말 최고의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생명을. 네. 근데 그러니까 그 친구도 그렇죠. 질문할 필요가 없는. 근데 그러고 제가 이제 커피 한 잔을 들고 이제 대표님을 뵈러 내려오면서 야, 근데 사실 우리도 좀 일의 의미가 되게 중요하지 않은 애들은 굳이 그치. 예, 기자 근처에서 왔다 갔지는 하지 않은데 우리는 참 사춘기가 많지? 그랬더니 맞아요. 그러고 내려왔거든요. 네, 네. 근데 수녀님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 뭔가 저도 되게 마음의 위로가 되면서 굉장히 좀 하나만 더 네. 덧붙이면 애초부터 그 산부인과 의사처럼 누가 봐도 의미가 있어 그런 일도 물론 있지만 대다수의 일들은 그렇지 않기도 해요. 그러면 남은 건 뭐냐?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내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게 하라. 이게 조금 어떻게 그런 일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책을 읽으시고 나면 이 제목이 그렇게까지 감히 할 수 없는 일로 여겨지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뭘 또 하시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네. 지금 하고 계시는데 네. 그 방식을 네. 늘 맞추려고만 하지 말고 나로부터 출발하는 관점을 한번 가져보시라. 네. 대표님 나와주셔서 정말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의 지식을 담다 스프, 저 주시은이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SBS의 지식 구독 플랫폼 스브스 프리미엄, 여러분의 하루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